자, 수학의 셈 9강 확통 정규 분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공부한 거는 무슨 분포였죠? 이산 확률 분포였죠. 이산 확률 분포. 띄엄띄엄 있는 거. 주사의 눈금처럼 사건이 띄엄띄엄 있는 거.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의 X축과 둘러싸인 넓이가 1이 되면 확률이 된다 그런 게 연속 확률 분포였죠. 자, 그런 것 중에 연속 확률 분포 중에서 정규 분포라는 놈이 있어요. 정규 분포라고 하는 놈은 생긴 게 정해져 있어요. 정규 분포는 자, 가운데 센터에 바로 평균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평균. 다른 기호로 M입니다. M. 그리고 좌우 대칭형의 종 모양이면 무조건 정규 분포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높게 있든 낮게 있든 어쨌든 간에 가운데 평균이 있고 좌우 뒤칭형의 종 모양이 있으면 정규 분포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규 분포는 뭐 이렇게 키라든가 몸무게라든가 성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정규 분포를 많이 따르거든요. 그죠? 엄청 키 큰 사람도 적지만 엄청 키 작은 사람도 적고, 보통 일반적인 키가 그지? 그 다음에 성적도 마찬가지. 고득점이나 저득점이 적고 일반적인 평균이 많고, 이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종 모양을 따르고 있으면 다 정규 분포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규 분포 기호가 n의 m의 시그마 제곱이에요. 오케이? 정규 분포, 이항 분포는 b였죠. b. 정규 분포는 n이라고. n의 평균 분산이 써져 있어요. 알았죠? 평균 분산이 써져 있다. 잘 기억하시고. 오케이? 그래서 좌우 뒤층의 종 모양이 이걸 가지고 우리가 확률을 지금부터 구하는 걸 연습을 할 건데,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볼게요. 자, 써져 있죠? 정규 분포 n에 16을 따른다. 그랬을 때 평균이 어디 있어요? 이게 평균 자리라니까? 그지? 이게 평균 자리라고. 이거는 표준 편차 기호죠. 예? 그래서 이게 누구 자리라고? 분산 기호니까. 분산 자리니까 여기는 4라고 써야겠죠. 됐어요? 네. 자,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자, 그러면 정규 분포는 반드시 가운데 뭐가 있다 그래서 방금 선생님이 평균이 있다 그랬지. 평균. 근데 사건 17번부터 23번까지가 똑같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사건이 17번이 있고 23번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때의 작은 쪽, 요때의 확률과 이때의 확률이 똑같다는 것은 결국 둘이 대칭이란 소리야. 좌우 대칭형이라고. 오케이? 대칭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쪽이 반틈 0.5, 이쪽이 0.5로 갖고 있겠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대칭을 갖고 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평균은 결국 17 플러스 23의 나누기 중앙값이 되겠다. 두 개의. 됐습니까? 네. 2번. 정규 분포 4의 2제곱을 따른다. 저 말이 나오면 가운데 뭘 그리라고? 센터 누구? 평균 4를 그리라고. 이렇게 4다고 4. 그러면 자, a 빼기 3부터 a 더하기 1은 무슨 뜻이에요? 구간 길이가 둘의 차를 한번 구해보자. 차 큰 거에서 작은 걸 뺐더니 4가 나오지 않냐? a가 사라지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구간 길이가 4란 소리 아니야. 그럼 구간 길이 4를 잡고 이렇게 움직여 볼 거라고. 그랬을 때 최대가 어디가 되겠어? 여기가 최고, 평균 여기 평균에 가까울수록 현재 볼록 올라와 있으니까 거기가 확률이 큰 거거든. 높은 거거든. 그래서 여기에 얼마부터? 2부터 2, 여기 2 차이 나지 않냐? 구간 길이 4니까. 그래서 여기도 2, 그래서 6까지. 그래서 여기 2부터 6까지 여기에 많이 있을수록 높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게 a 플러스 1이 됐든 이게 a 마이너스 3이 됐든 어쨌든 간에 a는 얼마가 나오는 게 맞다? 5가 나온 게 맞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이해하고 있어요? 네. 오자마자 멍을 때리는 것 같아. 자, 이 표현은 무슨 표시죠? 이 표현은 대칭축의 x는 30이라는 표시죠. 30에서 k만큼 뺀 거 더한 게 똑같다는 소리니까, 대칭축이 30이라는 소리니까 결국 정규 분포에서 대칭축은 누가 한다고? 평균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평균이 30이라는 소리를 저렇게 해놓은 거라고. 네. 평균이 30인 걸 저렇게 해놨대. 이해하셨어요? 네.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정규 분포 곡선의 개형, 형태를 보고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잘 들으세요. 우리가 요런 자료들이 있다 합시다. 자, 요렇게 퍼져 있는 애하고 요렇게 솟아 있는 애하고, 그럼 여기 평균이 이렇게 있겠죠. M1, M2라고 할까요? 그러면 현재 평균하고 이렇게 비교해 평균이 있으니 봤을 때 자료들이 모여 있으면 평균주에 퍼져 있고 얘는 모여 있는 거죠. 모여 있고 얘는 멎어 있고 퍼져 있고. 오케이? 그러면 표준편차가 시그마 1과 시그마 2를 봤을 때 표준편차가 모여 있는 애들이 더 작아요. 표준편차가 퍼져 있는 애들이 더 크다 그랬어요. 기억하십니까? 그죠? 기억이 안 나요? 안타깝습니다. 표준편차의 의미는 뭐라고? 평균 주위에 모여있는 정도, 분포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한다 그랬으니까 표준편차가 작을수록 평균에 많이 몰려있다고. 자, 그래서 평균이 일정한데 표준편차가 커질수록 곡선의 높이는 어쩐다고? 퍼진다고. 표준편차가 커지면 이렇게 쫙 퍼진다고 옆으로. 뭐요? 높이는 낮아지고 곡선의 폭은 넓어진다. 맞아 틀려? 맞자 이거잖아 이거. 표준편차가 일정하면은 표준편차가 일정하다는 무슨 얘기요? 퍼져 있는 정도가 다 똑같다는 소리지. 뭐만 다르다고? 평균이 30점이냐 40점 50점이냐 퍼져 있는 정도가 다 똑같다는 소리지. 그지? 그럼 평균이 작을수록 곡선은 오른쪽? 아니 평균이 작으면 왼쪽이잖아 왼쪽. 그지? 틀렸지. 지금 현재 맞고 틀리고지. 표준편차가 일정할 때 평균이 변하면 곡선의 모양도 변하냐고? 변하냐고. 표준편차가 일정하면 지금 선생님이 이걸 평행이동 시켰잖아. 그지? 안 변하잖아. 그지? 이해하셨습니까? 질문 없어요? 자, 여기 보죠. 유제 한번 봐볼까요? 성적이 우수하냐 안 하냐는 바로 고득점이 많아야겠죠. 이쪽이 고득점이고, 그죠? 저쪽이 점수가 낮은 거니까. 딱 봐도 우수한 학생들이 저쪽이 많잖아. 그지? A 고등학교보다 C 고등학교 우수하잖아. 평균만 비교해도 알 수가 있고. 그지? B 고등학교 학생들이 A 고등학교보다 수학 성적이 더 우수하다. 즉 성적이 우수하냐 안 하냐는 뭘 보고 비교해야 돼? 평균 보고 비교해야 돼. 평균. 그래서 A랑 누구랑 B랑은 똑같냐? 똑같구만. A 고등학교 학생보다 B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학 성적이 더 고르냐? 고르다라는 것은 편차가 작다는 소리고, 편차가 작다는 소리는 평균에 많이 몰려 있으니까 솟아 올라야 돼, 아니면 퍼져야 돼? 솟아 올라야지. 그래, A 고등학교가 솟아 올랐냐고. 아니 B 고등학교가 더 고르다 솟아 올랐지. 맞는 말이다. 이렇게 된 거라고. 알았니?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30의 4제곱을 따를 때 오른쪽 표를 이용하여 확률분포 표를 구하세요. 자, 잘 들어. 자, 정규분포를 그리라고 하면 종을 그리고 가운데 뭘 매긴다고? 평균을 매기는데 평균 줬지 여기에. 자, 30을 줬어. 그 다음에 이제는 분산 또는 표준편차가 역할을 할 거야. 표준편차가 얼마야 지금? 4지? 그럼 여기서 4 가면 누구야? 26. 또 4 가면 누구야? 22. 그럼 얘는 m 빼기 시그마고 얘는 m 빼기 2 시그마라고. 당연하겠지? 시그마가 4니까. 그럼 여기 4 가면 34고 여기 가면 38이지. 얘는 m 플러스 시그마고 여기는 m 플러스 2 시그마지? 됐어? 그러면 얘는 뭘 뜻하냐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봐봐요. 여기 현재 잘 안 보이나? 잘 보이냐? 안 보이냐? m 빼기 k 시그마 x m 더하기 k 시그마 이렇게 돼 있거든 지금. 지금 이거 지금 벌어져 있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면 26부터 34하면 봐봐요. 1번 26부터 34하면 m 빼기하고 더하기가 몇 시그마씩이야? 1 시그마씩이지. 그러면 셋 중에 누구야? k에다 뭐 넣어야 돼? k에다 1 넣어야 되니까 요놈이잖아 요놈. 그래서 1번 정답은 뭐라고? k가 1인 거 바로 이거 0.6826이라고. 그럼 26부터 보여? 26부터 42까지 돼. 여기까지 가래요. 42면 m 플러스 몇 시그마야? 3 시그마야. 어떻게 구하냐고.
대칭이라고 대칭. 방금 우리가 여기 26부터 34까지 두 칸이 0.6826이었으니까 여기 한 칸은 이거에서 절반 얼마? 0.3413이라고. 됐어? 그러면 이쪽까지는 42까지는 몇 시그마를 해가지고 3시그마를 해가지고 반띵하면 되는 거냐 이거. 오케이. 왜냐면 여기 그 다음 누구냐 여기 18이겠지. 여기 세 칸, 이쪽 세 칸, 이쪽 세 칸 다 합쳐갖고 이게 된 거니까. 그럼 여기 반만 필요하잖아 우리. 왜냐면 2번은 지금 26부터 40이니까 여기 한 칸하고 이쪽 세 칸이 필요하니까 세 칸 이거 반띵 해버리면 나온다고. 이해했니? 이거 어떻게 여기 반띵하면 얼마야 이거 반띵하면. 이거 나누기 하면 0.4987. 오케이? 그래서 2번은 식이 어떻게 된다고? 0.3413 더하기 0.4987이 된다고. 3번은 이제 어떻게 돼? 18부터 38. 18이 여기 있잖아요. 그지? 38은 여기 있잖아. 그럼 요거는 아까 방금 한 요거 대칭이니까 방금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세 칸짜리 요거 대칭이니까 이해했어 지금? 0.4987 더하기 요거 두 칸 요거 나누기 한 거 0.4772 오케이? 0.4772 이렇게 된다. 됐습니까? 이렇게 된다. 뭘 지금 현재 갖고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한 거예요? 정규분포의 특징, 뭔성? 대칭성. 오케이? 대칭성을 잘 판단하셔야 된다고. 자, 이제부터 정규분포가 잘 나와 있으면 좋은데 정규분포가 그때그때 달라진다고. 예를 들어 통계의 목표는 뭐야? 전국에 있는 모든 국민이 우리 남한에 5천만인가? 예를 들어서 5천만 인구들의 모든 키를 조사해서 표를 만들겠다는 게 통계의 목표야? 아니야. 통계는 우리나라 이제 표본을 잘 뽑아야겠지만 국민들의 대표 뭐 1000명을 뽑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추정하는 거라고. 오케이? 전체를 다 하려면 뭐대로 통계를 공부해. 통계라고 하는 것은 대표 몇 개를 뽑아가지고 뭔가를 그걸 가지고 자료를 파악하기 때문에 주 목표이기 때문에 다 뽑지는 않는다고. 오케이? 그래서 몇몇을 가지고 하겠다. 지금 표본을 추출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표본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 정규분포 모양이 뭐 예를 들어서 키는 이런 모양이고 예를 들어서 성적은 뭐 여러 모양이고 예를 들어서 뭐 발 사이즈는 뭐 여러 모양이고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 치자. 그럼 이것들을 그때마다 확률을 구하려면 모양이 달라질 때마다 확률을 구해 놓으려면 무지하게 불편하겠지. 그래서 얘들을 한꺼번에 뭔가를 할 수 있는 뭔가를 발견해 놨어. 그게 바로 표준 정규 분포고 표준 정규 분포고 그걸 기호가 Z야. 그리고 얘는 표가 있어. 자료. 자, 표가 있다고. 저기 제일 뒤에 넘겨봐. 여기 표준 정규 분포 표라고 있지. 표가 있다고. 우리가 삼각함수 표, 지수로그 표, 그러죠. 무리수 표 있듯이 표준 정규 분포 표라는 게 끄트머리에 붙어 있다고. 오케이? 그러면 자, 표준 정규 분포표는 뭐의 역할을 한다고? 다시 여기 주목하세요. 정규 분포는 뭐 어떤 자료를 조사했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고. 그럼 조금씩 달라지는 얘들을 그때마다 확률을 다 구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표준화라 그러는데 표준 정규 분포 표를 가지고 변화시켜 가지고 거기서 확률을 바로 구해버린다고. 무슨 말 이해했어? 응? 자, 그래서 표준화를 이제 배워야 되겠다 이런 얘기야. 뭘 배운다고요? 표준화라고 하는 걸 배운다고요. 자, 표준 정규 분포표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얘는 표준 정규 분포표는 n에 0에 1제곱을 따른다고 써져 있어요. 오케이? 가운데 다시 말하면 가운데 뭐가 있어? 무조건 0이 있어. 0. 오케이? 분산은 1이야. 1. 표준 편차도 1이고. 정해져 있어 이게. 그래서 얘를 하려면 무슨 화를 해야 돼? 표준화를 해야 돼. 표준화. Z, 라지 Z. 바로 사건에서 평균을 빼서 표준 편차로 나눈다. 얘 이름이 표준화야. 표준화의 역할은 뭐라고? 일반 정규 분포표를 무슨 어떤 분포표로? 표준 정규 분포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고. 왜? 표준 정규 분포 장점이 뭐라고? 확률이 구해져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표준화를 시켜서 표준정규분포로 바꿔버린다고. 변화를 시켜버린다고. 오케이? 그래서 얘는 표준정규분포표는 당연히 이렇게 그려지고 똑같은 종 모양이고 여기 0이 있어요. 그래서 뭐 2를 뭐 0.3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다고. 1, 2, 3 여기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대칭형으로 정해져 있다고 아예. 그리고 거길 줄 거고 봐 주잖아 저렇게. 오케이? 저렇게 줄 거라고. 그러면 표준정규분포 Z라고 써 있죠? 표준정규분포 갖고 하란 소리니까 1번은 어떻게 하란 소리예요? 누구부터 누구까지 하란 소리예요? 0이니까 마이너스 1부터 1 지나서 2까지 하란 소리죠. 그러면 여기 한 칸짜리 하고 여기는 몇 칸짜리 하면 돼? 두 칸짜리 하면 되겠죠. 이렇게 두 칸짜리. 그러면 한 칸짜리는 이거야 이거. 뭐야? 0.3413. 여기는 두 칸짜리 이거 2니까 2. 0.4772. 그치? 1번은 그래서 정답이 0.3413 더하기 0.4772를 더하라는 소리야. 2번은 누구부터 하란 소리야? 0인데 1.5 여기부터 이거 하란 소리죠. 확률의 절반은 얼마라고? 이쪽 0.5 이쪽 얼마라고? 0.5. 그러니까 여기는 오히려 여기를 구하랬으니까 이걸 빼버리면 돼. 식이 어떻게 된다고? 0.5 마이너스 0. 요거 여기가 0.433이잖니? 0.4332를 빼면 돼. 오히려. 됐어요? 3번은 어때요? 1부터 1.5면 자 요렇게 그려져 있고 0, 1, 1.5 여기를 구하래. 그러면 0부터 1.5에서 0부터 2를 빼면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식이 어떻게 되겠어? 0부터 1, 1.5, 0.4, 332 빼기 0.3413을 빼면 된다고. 3번. 됐습니까? 네. 대칭성. 됐죠? 자, 첫 줄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파악 잘 하셔야 돼요. 첫 줄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정규분포라고 써져 있죠. 맞아요? 그럼 정규분포라고 써져 있는 걸 뭐로 바꿔버린다고? 표준정규분포로 바꾸기 위해서는 무슨 화를 한다고? 표준화를 하는데 표준화는 여기 있다고. 사건에서 평균 빼서 표준편차로 나눈다. 콜. 그래서 1번은 현재 여기가 현재 평균이에요. 이게 사건이라고. 사건. 여기가 사건. 그래서 1번은 P 사건에서 평균 빼서 표준편차로 나눈다. 표준화 시켰고요. 사건에서 평균 빼고 표준편차로 나눈다. 이렇게 된다고.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예요? 당연히 0이겠죠. 0이겠고 얘는 얼마예요? 2겠죠. 2.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이게 그려. 여기다 이렇게 살포시 그려. 0하고 0부터 2까지 이거 하래잖아. 어디 갔어? 아, 표준화만 하라 그랬구나. 확률을 구하려고 그랬더니 표준화만 하래. 됐어요? 자, 2번은 어때요? 2번은 P 95에서 누구 빼? 100 빼고 5로 나누고 분산이 5제곱 25니까 표준편차는 5죠. 예. 그래서 115에서 100 빼서 5로 나눈다고. 그럼 표준화 P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는 얼마 돼? 3이 되나요? 그쵸? 네, 요렇게 해서 표준정규분포 가서 찾으면 된다고.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 자, 이제 직접 그것들을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자라고 돼 있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1번 자 파악합시다. 평균 40 그죠? 표준편차 8 사건. 그래서 1번은 P 어떻게 할 거라고? 36에서 누구 뺀다고? 40 빼서 뭐로 나눈다고? 8로. 여기다 뭐라고 썼으니까 표준화 시켰으니 뭐라고 쓴다고? Z. 그리고 56에서 40 빼서 8로 나눈다고. 그러면 이때가 어떻게 된다고? 둘이 빼면 마이너스 이 0.5 그죠? 소수로 돼 있으니까 0.5로 할게요. 보기 편하라고. 얘는요 2인가요? 2 그죠? 그러면 표준정규분포표를 그리라고 요렇게 그려도 생길 거고 0 있고 마이너스 0.5부터 2까지 이렇게 된 거죠. 따로따로 구하셔야 된다고. 그렇죠? 그럼 요거 하나 하고 2까지 요거 하나 하고 그래서 0.1915하고 0.4772를 더하게 돼 있다고. 자, 2번은요. 2번은 P Z 48에서 누굴 빼요? 40 빼고 뭐로 나눠요? 8로 나눠요. 그럼 P Z가 누구보다 작다?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표준정규분포표를 그리세요. 0, 1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전체가 되죠. 그럼 반틈은 얼마니까? 0.5니까 여기만 더 찾으면 되죠? 여기만 더 추가하면 되죠? 그래서 0.5 더하기 0부터 1까지 이거죠. 0.3413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됐어요? 네. 5번 갈게요. 자, 이번에는 표준정규분포를 어쨌고요. 해놓고 숨겨놨죠. 숨겨놨어요. 뭘 숨겨놨는가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뭐예요? 평균이요. 이게 뭐예요? 표준편차요. 그래서 뭘 할 거예요? 표준화를 할 거예요. 그쵸? A-15를 빼고 6으로 나눌 거예요. 그랬더니 그 확률이 0.09가 나왔대요. 놀랍게도. 이해하셨어요? 여기에 계산하면 얼마예요? 둘이 1이죠. 1. 여기는 아직 몰라요. 6분의 A-15 이거 찾는 게 목표니까. 그러면 뭘 그려요? 당연히 표준정규분포를 그려갖고 고민을 하셔야겠죠. 0, 1부터 어디까지 갔는데 0.09밖에 안 된대. 그치? 그러면 0.09가 나오려면은 얘가 출발점 아니야. 얘가 지금. 여기 선생님 화살표 하는 확률이 0.34 아니야. 그럼 여기가 요만큼이 어디까지 물론 이제 여기 있는 값이 오는 데가 여기겠죠. 여기까지 왔을 때 여기가 빗금친 데가 0.09가 됐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빨간색 전체는 0.34에다가 0.09 더하면 이 빗금친 빨간색 부분은 0.34 더하기 0.09니끼니 0.43이죠. 0.43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없으면 잘못 구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6분의 A-15가 얼마 된 거라고요, 지금? 1.5. 2분의 3이 된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6분의 9가 된 거고 9가 되려면 A는 6이겠죠. 아닌데? 9를 더하면 되니까 24겠죠. 됐습니까? 됐어요? 수빈이? 이해했어? 자,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수빈이와 같이 해보자. 자, 10-2K, 10 플러스 2K에서 0.8664 표준화 시켜야 되지. 뭐 뺄 거니? 수빈아? 표준화 시킬 거야. 10-2K에서 누굴 빼? 평균. 10 빼고 뭐로 나눠? 2로. 10 플러스 2K에서 10 빼고 2로 나눌 거야.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K부터 플러스 K까지인데 그게 0.8664래. 그러면 얘는 D층형을 생각하면 반틈이겠지. 반틈. 0하고 이쪽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K고 플러스 K인데 반틈만 생각하라고. 0.42로 나누면 4332 0.4332 이렇게 돼 있다고. 그치? 이해했어 여기까지? 그러면 표준정분포 0.4332가 얼마예요? 1.5죠. 1.5 맞아요. 여기 1.5 됐어요. K 구했어요. 이렇게 된다고. 오케이? 네. 됐습니까? 네. 표 찾아봐도 되고 그 옆에 찾아봐도 되고. 자, 그 다음 할게요. 어느 학교 학생들의 키는 이번에는 표준정규표를 내가 찾아내란 뜻이에요. 뭐 그렇다고 엄청나게 복잡한 건 아니고 저기 뭐라고 써줘서 평균. 그래서 정규분포 이제 풀이 갑니다. 정규분포 173에 5제곱을 따른다. 이걸 처음 여기까지 지금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사건 평균보다 10cm 이상. 이 평균이 173 아니냐? 평균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그지? 평균보다 10cm니까 사건이 183이라는 소리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거대한 어린이들은 확률이 얼마인가 보자라고 봐서 173으로 빼고 5로 나눴더니 P가 어떻게 됐어요? 여기 Z가 2가 됐죠. 2. 그러면 표준정규분포에서 0하고 2보다 커지면 여기를 구하려면 어떻게 한다? 0.5에서 여기 2까지 이거죠. 0.4772를 빼면 0.0228이랍니다. 그래서 얘는 현재 소수점이고 100분위로 따지면 두 칸 뒤로 가니까 2.28%랍니다. 오케이? 네. 100분위로 따지면 대단히 평균 173. 선생님이
키가 170에 거의 가깝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183인 사람들은 상위 2% 거의 2% 조금 넘는다니까 굉장히 키 큰 사람들에 속한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뭐 자료로 보자면. 오케이? 됐어요? 네. 이거 백분율을 물어봤으니까 정확히 백분율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100분율로 바꾸셔야 된다고 이렇게 써놓으면 다 점수 안 줘요. 감점이겠죠. 점수를 주더라도. 왜냐면 이건 100분율이 아니잖아요. %로다가 바꾸라 그랬죠. 자, 지금부터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정신 차리고. 자, 아직까지는 뭐 그런 거 아니네요. 자, 또 연습해보자 이런 얘기죠. 고등학생 몇 명이에요? 사람 수가? 학생 수가 500명. 뭐가 이유가 있겠죠. 500명 왜 줬는지. 그래서 풀이 갑니다. 평균이 70점이고 표준 편차가 5를 따르는데 1번은 사건이 65점, x가 몇 점? 85점.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빼고? 70을 빼고 뭐로 나누고? 5로 나누고 70을 빼고 5로 나누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얘는 p가 마이너스 1부터 z가 얼마까지? 3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 얘는 확률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머릿속에 그립니다. 이렇게 그려서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그지? 마이너스 1 하나, 3 하나. 이해하셨어요? 이제 나중에 실력이 넣으시면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진다고. 알았지? 물론 이제 이제 익숙해지기까지는 다 그려야겠지만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이제 별것이 아니라고. 머릿속에 다 그려져 버린다고, 뒤칭성이. 그래서 얘를 계산했더니 얼마예요? 1 올라가고, 그죠? 1 올라가고, 5. 그죠? 아닌데? 잠깐만. 4죠, 4. 4. 그 다음 1 올렸으니까 7. 8? 0.84.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학생 수를 물어봤죠. 그러면 최종식은 뭐라 그래야 돼? 최종식은 0.84 곱하기 500명을 곱하셔갖고 이 사람을 정답으로 하셔야겠죠. 학생 수를 구하랬으니까. 2번은요. 성적이 80점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P의 성적이 80점이다. 그죠? 그러면 얘는 P의 자 Z 80에서 70을 빼죠. 2로 몇으로 나누죠? 5로 나누죠. 그럼 얼마예요? 2죠. 2. 됐습니까? 그러면 2면 머릿속에 그려볼까요? 자, 정규표 그렸죠? 가운데 0이 있죠? 2 이상이죠? 그럼 0.5에서 그러죠. 2인 걸 빼야겠죠. 0.5에서 이걸 빼야겠죠. 오케이? 네. 그래서 0.5에서 0.478을 빼면 0.022 이렇게 되죠. 여기다 이제 마지막으로 학생 수를 역시 물어봤으니까 최종식은 0.022 곱하기 500명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네. 뭐 거기서 뭐 반올림 하라면 반올림 해주면 되고 버림을 하라면 버림을 하면 되고요. 알겠습니까? 네. 자, 조금 어려워집니다. 정신 차리세요. 자, 지원자가 몇 명이죠? 문제 보고 있습니까? 지원자가 몇 명이에요? 4,000명이에요. 입사 정원, 즉 합격자가 몇 명이에요? 640명이죠. 그죠? 4,000명 시험 봐서 640명이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시험이겠네요. 그래서 합격률이 어떻게 돼요? 합격률 4,000분의 640 00 떼고 4로 약분하면 100분의 16인가요? 그래서 0.16 상위 16% 안에 들어가야 합격할 수 있어요. 오케이? 2등급이 몇 %예요? 11%죠? 그죠? 3등급이 23%죠? 24%인가 3%인가 아무튼 그죠? 그죠? 아무튼 그런 정도의 비율. 느낌 오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재 합격자 최저 점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합격자 최저 점수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하면 성적이 상위 16% 안에 들어가는 점수를 얘기하는 거죠. 됐어요? 근데 성적이 뭐를 따른대요? 1000점 만점에 650에 75제곱을 따른대요. 그러면 내가 성적이 도대체 몇 점 이상 맞아야 되냐? 이 A의 정체가 뭐라고? 합격자 최저 점수. 몇 점 이상 맞아야 합격할 수 있냐? 이 뜻이죠. 그럼 얘는 무슨 화를 시켜요? 당연히 표준화를 시키겠죠. 맞습니까? 650을 빼고 75를 나눌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 표준정규표를 먼저 그려버린다고 해.
자, 0에서 상위 16%. 상위 16%가 되려면 얼마예요? 여기가 0.34죠. 0.34가 누구예요? 1로 와야 된다고. 얘가 1로 와야지 된다고. 됐어요? 그래서 최종식이 뭐라고? 는 1 하면 75 곱하고 650 넘어가면 A는 여기다 75만 더하면 되겠죠? 725점은 맞아줘야 합격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죠. 오히려 반대죠. 선생님이 뭐 했어요? 이거 해서 1로 찾아가는 것은 더 불편할 수가 있어요. 상위 16%라고 하는 합격할 수 있는 최저 마지노선이라고 그러나요? 합격 최저 점수 여기를 구해갖고 거기를 대응시켜버리는 게 훨씬 빠릅니다. 이해도 쉽고요. 알았죠? 네. 자, 그 다음 보죠. 자, 우리가 그렇죠. 저기 예를 들어서 저기 시골에서 섬에서 고등학교 전교생 10명이 돼서 전교 1등하는 학생하고, 그러죠? 여기 광주에서 나와가지고 1등하는 학생하고 성적이 똑같다고 볼 수가 없죠. 그렇죠? 네. 물론 거기서 엄청나게 우수한 학생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별로 없다고 본다면 우리가 뭔가의 자료를 사람 수가 다른 자료를 비교할 때는 뭘로 비교한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상대도수로 비교한다 그랬어. 비율. 오케이? 근데 이제 우리는 정규분포를 아는 입장에서는 정규분포에서 비교를 한다고. 동등한 조건에서 비교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그래서 같이 비교할 수 있는 게 뭐라고? 다른 정규분포를 갖고 있는 두 개를 비교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져와 버린다고? 표준 정규분포로 동시에 두 개를 가져와 갖고 비교할 거다 이런 뜻이야.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요 놈을 편의상 우리가 nx라고 할게요. 여기 사건 x. nx는 20의 2제곱을 따르고요. 여기는 ny라고 할게요. m의 8제곱을 따른다 이 말 아닙니까? x 사건 y가. 이제 선생님 그래서 편의상 끝머리 좀 놨어요. 그랬을 때 이것들이 같아진다 그랬으니까 여기 그대로 하는 거죠. 좌변에 있는 요거 x 거. 이건 y 거. 이거요, 이거. 보고 있죠? 그래서 얘는 P에 m-8에 누굴 빼고 20을 빼고 2로 나누고 zx 편의상 얘는 20에서 20을 빼고 2로 나눈 거와 P의 확률 m에서 m을 빼고 8로 나눈 거 하고 zy 40에서 m을 빼서 8로 나눈 거다. 이런 뜻 아닙니까 지금? 그쵸? 그럼 여기는 이제 어쨌든 간에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분의 m 빼기 얼마인가요? 28이니까 14고 그 다음에 zx 이거는 0이죠. 이번엔 여기가 0이죠. 그렇나요? 여기는 뭐예요? 그대로 이렇게 오겠죠. 뭐 5분 8, 5, 40이니까 이렇게 할까요? 뭐 좀 똑같아지니까. 그러면 얘는 선생님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이니까 다른데요. 그러면 뭘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대칭성을 생각하시면 되죠. 이렇게 되면 여기 확률과 여기 확률이 똑같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랑은 얘가 알파면 얘가 마이너스 알파 이런 경우를 뭐라 그래?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케이? 그래서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걸 할 때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얘다 또는 여기다 얘에다 마이너스 붙이면 얘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더 수학적으로 현명한 방법이 뭐예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라니까 합이 0입니다. 그게 훨씬 빨라요. 들었어요? 합이 0이 빠르다고 계산하기에. 알았죠? 이해하려면 불편하니까 합이 0인 거예요. 합이 0. 다시 기억합시다. 통계에서 종종 사용해요. 통계에서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미지수를 잡을 거라고. 그러면 그것들을 여기 있는 것에 부호를 바꿔서 얘가 맞고 여기 있는 것에 부호를 바꿔서 얘가 맞는데 그것들을 좀 더 수학적으로 빨리 하는 방법이 합이 0이라가 좀 더 빠르다고. 그래서 최종식을 이렇게 놔버릴 거라고. 2분의 m 빼기 14와 더하기 5-8분의 m이 0이다 해서 이 방정식을 풀어버리면 된다고. 알았죠? 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이것들이 변수 막 왔다 갔다 한다고. 저것들이 절대값도 막 씌워야 되고 막 그렇다고. 나중에 복잡해지면 절대값이 짱이다. 잘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어느 고등학교에서는 키가 작은 학생들이 큰 학생 순으로 1번부터 번호를 부여하는데 학급 인원이 50명인 학교 1, 2, 3반의 학생들의 키가 평균과 표준 편차 오른쪽 표와 같단다.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1반, 2반, 3반을 비교하기 불편하다. 비교하려면 어디서 비교해야 된다 그랬어? 표준 정규분포로 갖고 와서 비교하면 된다 그랬잖아. 그거 하란 얘기라고.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사건 PX A반은 176 맞아요? 뭐라 그랬어? 평균 표준 176 2반 지금 사건 맞죠? 사건 맞아요. 사건 X가 176 맞고 P 그 다음에 Y반이 B반이 Y반이 아니라 B반이 누구래요? 174예요. 그 다음에 C반은 180이에요. 근데 이걸 보고 이제 뭘 시켜버릴 거라고? 표준화를 시켜버릴 거라고. 얘는 표준화 시키면 어떻게 돼? 표준화 어차피 Z 할 거니까 Z, A 할 거니까 176에서 171을 빼서 4로 나누면 되고 얘는 표준화는 어떻게 해요? 174에서 169를 빼서 4로 나누면 되고 얘는 표준화는 어떻게 해요? 180에서 174를 빼서 8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얘는 몇 점 얼마죠? 4니까 요건 1이죠. 요거는요 4분의 5인가요? 4분의 5. 요거는요 8분의 6이니까 4분의 3인가요? 네, 그래서 키우 종류를 따는데 A, B, C 번호가 작은 학생부터 번호가 누가 이제 앞에서부터 이제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요 A반은 쭉 갔을 때 1의 위치에 있다고. 그 다음 얘는 4분의 5 정규분포 생각하시면 돼요. 정규분포 되면 요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기가 1이고 여기 A반 그 다음에 4분의 5가 좀 더 높으니까 여기 B반 여기 C반 이렇게 된 거니까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번호가 작은 학생부터 키가 작은 학생 수니까 키가 작은 학생의 번호 작은 학생부터 쓰란 얘기예요 지금. 왜냐면 번호가 작은 학생이라는 소리는 키가 작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정답을 쓸 때는 C, A, B 이렇게 써야겠죠. 오케이? 키 큰 사람이 아니라 키가 작은 사람을 고려했으니까 이런 것도 잘 생각해야겠죠. 다 구해놓고 거꾸로 써버리면 안 되니까. 그렇습니까? 네. 잠깐 멈춰야겠습니다. 자, 다음 정규분포와 이항분포의 관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규분포는 평균과 분산이 바로 나와 있죠. 그런데 이항분포는 평균과 분산이 살짝 숨겨져 있죠. 그러면 그 평균과 분산을 구하시면 된다. 이해하셨습니까? 그거 차이만 있어요. 어디 숨겨져 있죠? 이항분포 B의 NP면 평균 M은 바로 NP고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죠. 분산은 NPQ 아닙니까? 표준편차 루트 씌운 거고요. 그렇죠? 그럼 거기다 숨겨놨으니까 정규분포 꼴로만 나타내라 그랬으니까 1번은 180에 3분의 1 곱하면 이게 뭐 60의 평균이고 60에 이게 NP니까 3분의 QQ 3분의 1의 여사건 3분의 2 곱하면 40인가요? 이게 시그마 제곱이죠. 그래서 정규분포 60에 40제곱 맞죠? 40 이게 분산자리니까 40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시그마 제곱으로 표현하라 그랬으니까 얘를 이렇게 써볼까요? 60에 몇 루트 몇? 2루트 10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제곱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평균은 200에 5분의 4 약분하시면 얼마예요? 160인가요? 분산은 160에다가 5분의 1을 더 곱하시면 되겠죠? 5, 3, 15, 5, 20 그죠? 정규분포 160에 루트 32 4 루트 2의 제곱인가요? 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5번. 자, 이항분포 192에 4분의 1을 따른다 그랬으니까 이걸 가지고 평균을 구하시면 192 곱하기 4분의 1 4, 4, 16,
8에 32 맞죠? 시그마 제곱은 48에다가 4분의 3 4에는 42 36 그래서 정규 분포 48에 6제곱을 따른다. 그래서 P 42에서 누구 빼고 48 빼고 6으로 나누고 표준화 54에서 48을 빼서 6으로 나누면 저기는 마이너스 1부터 Z가 1까지인가요? 0부터 1까지밖에 안 줬죠. 그래서 1만 사용하라고. 이거 이제부터 그릴게요.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잘 그리세요. 여기죠, 여기. 그래서 0.3413 곱하기 2다. 됐어요? 네. 자, 이걸 이용하여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런 뜻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항분포 72를 줬으니까 저걸 가지고 정규분포를 먼저 만들어야겠죠? 단계가 정규분포 만든다, 표준화 시킨다. 걸.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n 72 곱하기 a분의 1. 그쵸? 여기는요. 72 곱하기 a분의 1 곱하기 1 빼기 a분의 1. 맞습니까? npq니까요. 네, 굳이 말하면 이거죠. 자, 그런데 이제 잘 보세요. 저기 뭔가를 줬죠. 저기다 사건 24가 0.5다. 저걸 왜 줬겠어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죠? 자, 바로 뭐예요? 0.5는 뭐예요? 0.5. 0.5 반트만이야. 에? 봐봐. 얘는 표준화 시킬 것도 없어. 표준화 시킬 것도 없어. 왜? 봐봐. 이게 우리가 사건 24라고 하는 사건에서 지금 현재 표준 정규분포 아니야. 정신 차려. 정규분포야. 24 아래쪽에 있는 여기가 0.5래잖아. 그러면 정규분포에서는 이게 가운데 평균이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 평균이란 소리라고. 그래서 요 놈이 얼마요? 24란 소리요. 오케이? 그러면 72 곱하기 a분의 1이 24니까 72 곱하기 a분의 1이 24니까 a는 24분의 72 a 곱하고 24로 나누면 되니까 얼마예요? 3인가요? 그죠? 그러면 a가 3이니까 여기 72 곱하기 a분의 1이 24고 걷다가 여기다 a다 3 넣으면 3분의 1을 빼니까 3분의 2겠죠. 3, 8, 24, 16 됐죠?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정규분포 평균 24 4제곱을 따른다는 할 수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a가 현재 3인 걸 찾아냈으니까 이걸 가지고 사건 뭘 찾으라는 소리요? x가 30인 걸 찾으라는 소리요. 그러면 x가 30인 걸 찾으라는 소리니까 30에서 24를 빼서 6이죠. 6을 4로 나누면 얼마야? 1.5인가요? 표준화 z. 오케이? 네. 그러면 1.5라 그랬으니까 표준정규분포 그려가지고 가운데 0, 1.5 아래쪽이죠. 그래서 0.5 더하기 1.5, 0.4, 331을 더하시면 된다. 됐습니까? 네. 의미를 조금 숨겨놓으면 놀라지 말고 찬찬히 찾으세요. 자, 뭘 숨겨놨습니까? 저기 현재 뭘 숨겨놨어요? 독립시행 안에다 뭔가 숨겨놨죠. 자, 몇 번부터 몇 번까지죠? 9번부터 15번. 그죠? 사건이 9번부터 15번까지고 몇 회 시도했어요? 48회 시도했고 성공 확률이 얼마예요? 4분의 1. 자, 정리하겠습니다. B에 48번 시도하고 4분의 1을 확률을 갖고 있는 애를 가지고 우리는 그 사건이 몇 회부터 9회부터 몇 회까지 15회까지 성공 확률을 계산하시오. 이런 뜻이라고. 오케이? 저것만 보고도 우리가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러면 정규분포 둘이 곱하면 얼마야? 12에 12 곱하기 4분의 3을 해야 되니까 9, 3제곱을 찾아내고 그래서 표준화를 해야 되니까 9 마이너스 12 나누기 3 Z 15 나누기 12 나누기 3 그쵸? 둘이 빼면 얼마? 마이너스 1 Z 1 오케이? 그려지죠? 0,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0.3413 곱하기 2다. 됐습니까? 네. 의미 말면 쭉쭉 나가고 있죠. 뭐 숨겨놓으면 아주 쉽진 않아요. 숨겨놓으면 쉬운 건 아니에요. 숨겨놓으면 좀 어렵긴 한데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동전을 몇 번 던졌대요? 100번 던졌대요. 앞면이 나오는 횟수. 이제 이항 분포가 조금 어려워지는 이유가 이게 이항 분포인지가 파악이 안 된다고. 그게 문제야. 이항 분포를 먼저 잡아서 100회라고 하는 해서 앞면의 확률 잡아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이항 분포인지는 모르니까 문제가 어려워진다고. 이제 앞으로 점점. 그러니까 이항 분포인지 아닌지 꼭 체크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을 구하라 했으니까 1번 평균을 구하면 둘이 곱하면 50 분산 시그마 제곱 계산하면 여기다 2분의 1 또 곱하면 25 그래서 구했고 그러면 이제 정규 분포 50에 5제곱을 따른다. 이걸 가지고 2번 사건 x가 60이라 그랬으니까 표준화 60에서 얼마 빼고 50을 빼고 5로 나눈다. 그때의 표준화된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준정규 분포 0, 2부터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수빈아? 식이 여기 빈대가 이거잖아. 0.477이 근데 이쪽이 필요하다고. 0.5 빼기 0.4772 이렇게 뺀다. 됐어?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 6개 중에 1개 걸로 불량품으로 판단한다. 6분의 1의 불량 확률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걸 몇 개를 시도할 거예요? 이렇게 180개를 추출. 그래서 이항 분포 180의 불량 확률 6분의 1. 오케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한 다음에 당연히 중간 과정 누가 있어야 돼? 정규 분포를 바꾼 다음에 그걸 가지고 사건 A부터 얼마까지? A 이하. A 이라 그랬으니까 A부터가 아니라 A 이하일 확률이 0.16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오케이? 지금 흐름이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 구해야 되니까 정규 분포 6, 38, 30에 6분의 5니까 5제곱을 따른다. 그죠? 그래서 얘를 무슨 화를 시켜야 돼? 당연히 표준화를 시켜야겠지. A-30에 5로 나눴을 때 이게 0.16. 누굴 먼저 그려버리라고? 표준 정규 분포를 먼저 그려버리라고. 파악하게. 0.16 작은 쪽으로 와서 0.16은 당연히 여기가 0.16겠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서 0.16이 없잖아. 이렇게 될 리가 없잖아. 왜냐면 반 틈은 0.15, 0.5니까.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음수가 돼야 돼요. 음수, 여기가 음수. 0.16이고, 그럼 여기가 0.34 아닙니까? 그쵸? 그럼 0.34가 이거라고 아무 생각 없이 1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고. 찐따 되는 거라고. 0이고, 마이너스 1 돼야지. 끝났네? 누구랑 누가 얼마라고? 여기 있는 요 분께서 마이너스 1. 끝난 거 아니야. 그래서 A는 마이너스 5 넘어가니까 25.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네. 이런 상황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할만한가요? 네.